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경동뉴스 시작합니다. 남양주 도시공사가 호평동에 추진 중인 에너지 제로시티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하남시와 광주시가 내년 4월 각각 77억 원, 10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가평군이 앞으로의 10년을 계획하는 장기 종합 발전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남양주 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에너지 제로시티 시범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남양주시 의회 장근환 의원은 자연 녹지를 훼손하면서 고가의 단독주택을 짓는 이 사업은 주민들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공공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남양주 도시공사는 지난 2월 호평동 일원의 부지를 선정해 단계별로 에너지 제로하우스 24세대를 지어 분양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남양주 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에너지 제로시티 시범 사업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지적한 장근환 남양주시 의원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기자님. 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공공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에너지 제로시티 시범 사업은 호평동 일원 자연녹지에 약 96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단독주택 24세대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네. 네, 도시공사는 주택의 분양가를 시중의 유사 단독주택보다 저렴하게 분양할 계획인데요. 이것은 일부 시민만이 저렴한 비용으로 좋은 주택을 구매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의 세금을 사용해 일부 극소수의 시민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결국 자연 녹지까지 훼손해가면서 고급 단독주택을 건설하면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다. 이런 의견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개인 사유지의 자연 녹지지만 시에서 진행하는 시범 사업으로서는 공공성을 갖고 일부 시민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 다각도의 사업 모델을 구축해서 합리적인 공급으로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의원님께서는 이 남양주 도시공사가 에너지 제로시티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이 타 지역의 이 에너지 제로시티 사업의 경우에 다양한 주택 모형을 구성해서 신혼부부, 고령자 및 근로자들이 입주를 할 수 있게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시도 많은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 이 에너지 제로시티 시범 사업이 앞으로 잘 진행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남양주시 의회 장근환 의원이었습니다. 광주시와 하남시가 지역화폐 도입에 나서고 있습니다. 올 연말 사이에 관련 준비를 마치고 내년 4월이면 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오용석 기자입니다. 광주시의 지역화폐는 100억 원 규모로 내년 4월쯤에 선을 보입니다. 산후조리비와 청년수당 등 정책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역화폐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전통시장을 비롯해 골목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종이화폐는 또 훼손의 염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카드로 전액을 다 발행할 계획입니다. 별도의 가맹점을 모집함이 없이 기존의 가맹점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남시에서도 내년 4월쯤 77억 원 규모로 지역화폐가 나옵니다. 산후조리비와 같은 정책지원금뿐만 아니라 6% 구매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일반 발행도 진행됩니다. 또 새롭게 등장하는 하남시의 지역화폐는 종이형이 아니라 카드와 모바일 결제 수단 형태로 발행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오용석입니다. 가평군이 지난 1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앞으로 10년 후인 2028년을 목표로 한 중장기 계획과 미래 비전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에 따른 가평군의 미래 발전 목표는 휴일이 있는 낭만의 도시로 7개 부문 81개 전략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세부 실행 사업으로는 주민자치회 신설과 24시간 응급의료체계 구축, 산악, 수변, 관광 활성화 사업 등을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창업지원센터와 친환경 농축산업 특화단지 조성, 제로에너지 전원 주거단지 조성 등 주민자치에서 개발 사업까지 모든 분야를 망라한 계획이 구축됐습니다. 이번 계획은 공무원과 주민, 민간 전문가 등 166명으로 구성된 장기종합 발전계획 수립 추진단이 지난 1년여의 작업 끝에 마련했습니다. 우리 7개 분야에서 만들어낸 이 81개의 과제를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10년 뒤에는 인구 10만, 관광객 그야말로 1000만의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리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18년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3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공공기관 청렴도는 국민과 소속 직원 등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65개를 상대로 벌였습니다. 구리시의 종합청렴도는 지난해보다 0.43점이 상승한 7.87점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소식입니다. 남양주시가 보건복지부가 주최하는 복지행정상 시상식에서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여주 세종국악당에서 제9회 여주시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의 합동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양평군청 유도부가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열린 제주컵 국제유도대회에서 포항시청팀을 이기고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가평군 소년소녀 합창단이 문화예술회관에서 7번째 정기 연주회를 개최했습니다. 남양주시는 산관학 협력 기업스쿨 경영심화과정 수료식을 개최했습니다. 구리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구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후원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광주시 목현동 아이아트 어린이집은 원아들이 모은 사랑의 저금통 58개를 광주시에 전달했습니다. 하남시 덕풍삼동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는 이웃사랑 성금 5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